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서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 시간까지 수업한 것을 우리가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그래요. 기초 이론 또는 총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시간까지 그 수업한 데서 40문제 중에서 대략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3문제. 네, 보통 다 맞추죠, 거기는. 평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게 이제 수요와 공급 모형인데요. 여기를 이제 수험생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 그 다음에 탄력성, 총 4군데인데, 여기서 이제 몇 문제가 나오냐면 한 계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아주 싫어하세요. 참 안타까운데,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아우, 치명적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그 어떤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수요 공급이라고 간단한 논리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한 지 오래됐고, 그다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제 가물가물하죠,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해요. 빨리 문제는 풀고 싶고, 그렇죠? 근데 뭐 논리는 없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분히 하시면서 이 용어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거로 잘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이 그 부동산 학기론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학을 조금 하고요. 수학이라는 걸 조금 해야 되고, 오늘은 안 하는데 수학이라는 걸 좀 하고 그래프라는 걸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이니까 잘 배워서 여러분 거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을 이제 하는데 왜 배워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어차피 자본주의라는 것은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가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예요. 그럼 이제 시장에 중요한 게 누구냐? 시장에 중요한 이제 경쟁의 주체가 소비자와 그 다음에 기업입니다. 이 기업. 이 소비자와 기업이 이제 여기 매개 변수라는데 가격이라는 거죠. 이 가격이라는 것을 보통 P라고 표현합니다. 프라이스에서 P.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라는 것을 매개 변수로 해서 기업은 생산량을 결정하고 소비자들은 소비량을 결정해서 소비하고 생산하는 뭐가 일어나요? 거래, 매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원리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미시경제학이라고 그래요. 이 원리가. 근데 우리는 뭐 미시경제학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요자라고 그래요. 왜 소비자와 이제 이렇게 나눠놨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가서 이제 그 심화학습하면서 언급을 하겠지만은, 소비라는 건 소비했다는 얘기예요. 소비했다. 기업, 생산이라는 것은 생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고 싶다, 생산하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제 심화학습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비슷한 말인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냥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소비, 수요, 그 다음에 기업, 생산을 뭐라고 그래요? 공급이라고 해요. 공급.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좀 용어를 해야 되는데 수요는 라지 D를 써요. 이게 라지 D를 쓰는데 왜냐하면 demand 그래서 D를 씁니다. D. 그리고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Q가 뭐냐면 수량이에요. quantity, 수량, D 하면 수요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수요 함수가 QD equal 100 P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QD가 뭐야? 수요량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라고 나오면 이거는 뭐야?
수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S를 써요. 왜냐하면 이제 서플라이, 약속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약속이에요. 공급은 S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소말리아에서도 공급은 S입니다. 이게. 그래서 supply에서 뭐야? S.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QS를 씁니다. 이게. 그래서 전 세계 약속이에요. 약속이니까 지키셔야 되겠고, 수요함수는 QD 이퀄 얼마, QS 이퀄 얼마, 수요함수, 공급함수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뭐예요? 수요량이다. 이건 뭐다? 공급량이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D는 뭐야? 수요. 라지 S는 뭐야? 공급.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 이제 수요가 의미하는 건 소비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건 뭐냐면, 왜 소비자들은 당연히 가격,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왜 그 재화라 하죠. 우리가 아까 재화라 그랬죠. 아까 상품 또는 뭐야? 재화. 같은 말이에요. 소비를 하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이제 앞으로 효용이라고 표현해요. 효용. 그 효용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효용이란 단어는 나와요.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게 뭐냐면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이에요. 이 주관적인 만족을 효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효용 극대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제가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꽃배기를 시켰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짜장면을 먹느냐, 소비하느냐, 돈을 내고 맛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근데 곤란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효용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짜장보다 간짜장이 더 비싸잖아요. 왜 비싸요? 짬뽕보다 삼선 짬뽕이 더 비싸죠. 삼선 짬뽕이. 왜요? 효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효용이 크면 클수록 가격은 비싼 거고, 그러면 효용이 큰 효용이 나오면 소비자들은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앞으로. 그래서 여기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쓰던 용어로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고, 곤란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문가는 전문가의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 안 써요. 그럼 그건 일반인이지, 그거 어떻게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전문가의 용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당연히 뭐로 나와요? 효용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업은 또는 공급자는 왜 자기가 돈을 들여서 원가라죠. 그 원가를 들여서 장사를 하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는 뭐야? 이윤을 얻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윤의 극대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효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효용 극대화, 이윤 극대화.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보고, 자, 제일 먼저 뭘 배웁니까? 수요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공급을 배워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제 그려내요.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그래프로.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지를 이제 그래프 갖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험에서는 이제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변했다. 그럼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계속 묻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이 약 36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거의 30년 동안 내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변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30년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30년 넘게 틀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매년 내는데 매년 틀린다 이거예요. 그거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인문 강의할 때 기초를 잘 닦아놔야만이 가능하다. 안 그러면 또 37년째 나오는데 또 틀리는 거죠, 이제.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0년 넘게 나온 문제를 30년 넘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강사로서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뭐야? 이제 수요입니다. 수요를 배우는 건데 이제 수요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뭐야? 소비자. 소비자. 자, 소비자, 수요, 수요자. 그럼 수요자가 이제 결정하는 건데, 자, 오늘은 이제 그 기초니까 이 이제 함수라는 거예요. 이제 함수를 배워야 돼요. 함수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뭐 중학교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함수는 뭐냐? 예를 들어서 x와 y는 함수 관계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x 값에 의해서 원인이죠. y 값이 결정된다. 이거는 그냥 수학에서 함수 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지만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 x 값이 뭐야? 이거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막 뒤죽박죽 되면 안 된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바뀌면 안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라카에 가고 옷을 벗고 화장실에 한다. 저기 탕에 들어가야 되는 거, 옷 입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이게 순서대로 하면 돼요. 요게 이제 뒤죽박죽 되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건 곤란하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다시 여기 와서 뭐 시험에 x값, y값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무슨 함수다 이러고 나오지. 그러면 이제 x가 뭐야? 원인이고 y가 결과예요. 그러면 x값에 의해서 y값이 결정되면 이거는 x, y는 함수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가 y값이 수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 함수다 그래요. 그 다음 y값이 공급이면 공급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함수라는 걸 간단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기본적으로 플러스 함수와 마이너스 함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 함수와 마이너스 함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플러스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x가 커지면 커지는 건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럼 작아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부호가. 그러면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함수예요? x와 y가 부호 같잖아요.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져요.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그래요? 플러스 함수라고 그래요. 왜? 부호 같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부호 같은 걸 무슨 함수라고 그래요? 이거를 플러스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플러스 함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이쪽에 설명이 되겠네. 제가 이제 가장인데 제가 이제 생활비를 많이 갖다 주면, 그렇죠? 제 집사람의 만족이 커지겠죠. 제가 생활비를 적게 갖다 주면 제 집사람의 만족이 작아지겠죠. 그럼 제가 생활비를 주는 거와 제 집사람의 만족은 어떻게 해요? 무슨 함수예요? 플러스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플러스 함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함수라는 게 뭐냐? 마이너스 함수를 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함수라는 게 뭐냐면 x가 커지면 y가 작아지고 x가 작아지면 y는 커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함수라고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함수가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이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인강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게 없고, 이 학원에서 이제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그럼 이 x가 뭐냐면 감녀의 모의고사 점수, 그리고 y가 뭐냐면 을녀의 만족이에요. 라고 가정했을 때 잘 보세요. 언니고 동생입니다. 언니 동생 겁나 친한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봤더니 언니가 점수가 오른 거예요. 특히 부동산 학계로.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을 이 공포에 떨게 하는 게 이 과목입니다, 여러분. 공부 처음에 잘 하셔야 돼요. 뭐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그거는 공법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외우면 되니까. 이건 이 과목은 외운다고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게 부동산 학개론이란 말이에요. 6과목 중에서. 그랬더니 언니가 부동산 학개론 점수가 모의고사 30점 맞다가 50점 맞는 거야.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려도 기분이 좋을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감녀가 또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을려가 뭐야? 기분이 좋아지죠. 이러면 안 되는 관계인데 학원에서 보면 이런 게 비제예요, 진짜. 아주 많습니다, 이런 거. 그럼 이건 무슨 함수예요? 마이너스 함수지 뭡니까? 그래서 이제 플러스 함수, 마이너스 함수 됐고,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좀 그릴게요, 그래프. 이제 그래프라는 건데, 자, 앞으로 이제 그 시험 볼 때까지 이제 그래프 이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거,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X축, Y축, 이렇게 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원점이라고 읽어요. 아이고, 참, 원점. 0 그러면 안 됩니다. 0이라고 하는데 0이 아니고, 이거는 원점이라고 그래요, 원점.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고 그래요? X축. 이쪽을 뭐라고 그래요? Y축.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럼 X가 원인입니다. Y가 결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 함수가 나오면은, 자, 우리가 이게 수학의 1참수라는 건데, 1참수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오른손을 들었잖아요. Y축을 보고 서서 오른손을 들었죠. 오른쪽, 우, 윗상, 방향향, 우상향이라고 해요. 우상향. 오른손을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Y축을 보고 서서 오른손 들었죠. 이건 우상향. 그럼 이거는 X와 Y는 이거 무슨 함수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함수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원점에서 1로 간다는 건, 우측으로 간다는 건 X가 커진다는 얘기고, 원점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건 Y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읽을 때. 그럼 내려오면 작아지고 좌측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죠. 커지고 이렇게 쭉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읽을 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다 아시는데 가끔. 그래서 다시 해드릴게요. 커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우측, 좌측, 상, 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자, 그럼 1, 2, 3. 커지고 있죠. X가 커지고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대응되는 점이에요. 대응되는 점을 보니까 2, 4, 6.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자, X가 커지고 있죠? 그랬더니 Y도 커지고 있잖아요. 거꾸로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져요. 그럼 X와 Y가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X와 Y가 무슨 함수예요? 플러스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X와 Y가 플러스 함수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직선이 나오느냐? 이제 우리가 이거 직선인데 어떨 때 뭐 곡선이라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뭐 직선이나 곡선이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같은 말이다 그러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직선 또는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는 직선이나 곡선이나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공급곡선은 우상향이에요. 그럼 벌써 이게 X와 Y가 플러스 함수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함수 한번 해봅시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원점. 이걸 뭐라고 그래요? X축. 이걸 뭐라고 그래요? Y축. 그러면 이제 X, Y가 마이너스 함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Y축을 보고 서서 오른손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우하향한다. 그러면 X, Y가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요 그래프를 뭐라 하냐면 좌표 좀 잘 써야겠죠. 여러분들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좌표 평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 XY 함수, 플러스 함수, 마이너스 함수 그래프 설명해 주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그래프 다 설명해 주는 강사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 교수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다 놀래요, 수강생들이. 특히 이제 공부 경험 있는 분들이, 아니, 저걸 왜 이렇게 다 설명하느냐 이거야.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걸 알아야죠. 이거 모르고 어떻게 그래프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건 암기한 거지. 그 점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공부 경험 있는 분들, 저 선생님 왜 그러나 그러지 말고,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여러분 거로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벌써 이 XY 좌표 평면상에서 우하향하는 직선이 나온다라는 건 XY는 마이너스 함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 2, 3, 4. 자, X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대응되는 걸 봐야죠. 대응되는 거. 자, 봅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4, 3, 2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대응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커지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XY는 무슨 함수예요? 마이너스 함수가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XY 좌평면상에서 플러스 함수는 우상향이고요. 마이너스 함수는 우하향이고, 우상향 X 커지면 Y도 커져. 우하향 마이너스 함수죠. X 커져, Y 작아져. 뭐 이거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뭐 다예요, 이게. 근데 이거 모르면 곤란하다 그 얘기죠. 자, 이제 기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뭐 수요 법칙 나오고 수요량 나오고 유효수요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한번 결론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수요 곡선은 어떻게 해요? 우하향한대죠. 우하향한다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함수죠. 벌써. 그러니까 수요 함수는 마이너스 함수예요. 이게 수요 곡선은.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요 그림 나오죠? 요거는 이제 뭐라 그래요? 이게 아니고, 요게 수요량입니다. 수요량. 이렇게 되는데, 보통 본고사는 그냥 QT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가격인데, 가격을 P 이렇게 씁니다. PQD. P가 뭐죠? 프라이스 가격. QD는 아까 했죠? 수요량.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하고 이제 같이 대비해야 돼요. 여기 X, 여기 뭐야? Y. 이렇게 하면은 X 값에 의해서 Y 값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 하는 건데, 해당 재화가 뭐냐면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에 이제 뭐야? 수요량이 결정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 이런 얘기야? 수요량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당연히 그 수요자가 결정을 하는 건데, 수요자가 이제 그 수요량, 소비량을 결정할 때 가장 민감한 게 뭐냐? 바로 가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쇼핑을 하러 들어갔을 때 무조건 편의점에 들어가도 가격표 봐야 안 봐요?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가서 제가 매운맛 새우깡을 좋아하는데 새우깡 얼마냐? 이거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새우깡 몇 개 주세요. 가격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뭡니까? 기름을 넣을 때도, 휘발유 넣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리터당 가격 있죠? 그래서 얼마치 넣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리터당 가격 얼마인지도 모르고, 넣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피한정 후견인이라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다 이거죠. 그럼 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보고 나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비량을 결정한다. 이런 논리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이 10원인데 20원, 30원 오르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소비량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진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만 가격이 오르니까 열 받아, 안 받아요? 받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 집값도 오르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가진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집 있는 사람이 모르지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요자잖아요. 집을 사는 사람 수요자 입장에서 계속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뻔한데. 짜증나는 거죠, 그게. 똑같은 이치에 그래서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수요량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요 법칙. 그래서 수요 법칙이 뭐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왜요?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요 법칙이라 하고, 그 다음에 XY는 플러스 함수야, 마이너스 함수야? 마이너스 함수가 되는 거죠. 왜 마이너스 함수예요? 가격이 오르죠? 그럼 수요량은 늘린다, 줄인다? 줄인다. 그래서 무슨 함수? 마이너스 함수가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XY가 마이너스 함수니까, 이 같은 말이에요. XY가 마이너스 함수라는 얘기나, 가격의 방향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나, 수요 법칙이나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같은 말이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요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마이너스 함수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XY는 가격과 수요량은 마이너스 함수잖아요. 모두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같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혼자 많이 알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의 강사 이름은 꿰차고 있는 거지. 예? 그런데 강사 이름은 많이 알고 어느 학원 많이 하는데 문제는 못 풀어. 심각한 거지,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가격이 10원 할 때, 수요량 몇 개요? 7개. 이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20원 하면 몇 개요? 5개. 30원 하면 몇 개요? 3개. 이렇게 점을 찍는다고요. 이 점을. 그러면 이제 점을 찍으니까, 자, 10원 할 때는 7개. 20원 할 때는 5개, 30원 할 때 몇 개야? 3개. 이렇게 점을 찍는다고요. 요 점들을 찍는 거죠. 요 점. 여기 점을 찍었죠? 점을 찍고 이 점을 쭉 이으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요? 라지 D. 이게 수요 곡선이죠. 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요? 우하향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결국 그러면은 이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 나오느냐를 증명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제 요거를 좀 또 해야 되는데, 요거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따라서 보세요. 자, 해당 지하가 아파트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함수? 마이너스 함수. 그래서 아파트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된다? 우하향한다. 요거를 증명한 거고, 이제 요게 무슨 법칙이야? 수요 법칙도 같이 다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모두 다 비슷한 말이 다 되는 거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수요 곡선은 하향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자, 세로축이 뭐죠? 세로축이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은 뭐죠? 수요량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로축은 뭐야? 가격. 가로축은 뭐야? 수요량.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도 이거는 가격이고 이건 수요량입니다. 전 세계가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된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여기가 왜 안 움직이니? 자, 이제 수요량의 변화하고 이게 이제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이거를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했는데, 요거를 좀 그림으로 먼저 합시다. 이렇게 돼 있나? 자, 이게 바로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가 P고, 여기가 이제 QD인데, 자, 여기 수요 곡선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를 뭐라 하냐? 여기 써 있죠. 위에. 이거를 수요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 이거를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거를 무슨 변화라고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은 그림이 달라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하잖아요. 이해 불가해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무슨 변화라고 그래요? 이걸 수요량의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가격이죠.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할 거 아닙니까?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죠. 그러면 요 선상에서 뭐가 이동해요? 점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자, 해볼게요. 10원이 여기잖아요. 20원 오르면 수요량이 여기로 가죠. 점이 일로 이동하잖아요. 30원을 오르면 요 점이 여기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말로 뭐라 그러냐? 말로. 이 말이 더 어려워요. 잘 보세요.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어떻게 돼요? 뭐가 이동한다? 점이 이동한다.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요 점이 이동한다. 그걸 무슨 변화라고 해? 이게 수량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를 하는데 이것을 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알아야 돼, 같이. 그래서 이 그림이 먼저야, 그림이. 그림을 알아야 요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1, 2, 3 이렇게 알아요. 1, 2, 3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쪼가리 알죠? 결론 알려드릴게요. 문제 못 풀어요. 시험 아주 그냥 몇 년을 해도 못 풀어.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야 확실한 거예요. 자, 다시 해드릴게요. 같이 이렇게. 이게 반복을 하면 좋아져요,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안 돼요. 한 방에 딱 맞죠. 딱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 번 해야만이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제학 원론 정도 공부한 분들이야 뭐 한 방에 끝나는데 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반복해서 들으시라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이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은 소비자마다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증가의 감소요? 감소.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자, 수요 법칙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상품의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함수예요? 마이너스 함수죠. 따라서 세로축이 뭐야? 가격, 가로축이 수요량이라 할 때 QD, 여기가 P, 가격이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함수니까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한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 변한단 말이에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요 점이 이런 식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이걸 말로 뭐라 그래요? 말로? 자, 그 인강 보신 분들 자꾸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점잖게 무슨 말을 가야 안 돼. 자꾸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입에 붙여야 돼요. 이게 무슨 예를 들어 저당권 뭐 지상권 이거는 우리가 쓰잖아. 양도세 이거 우리 쓰지 않습니까? 등기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근데 이런 말 언제 쓰냐고요. 이게 안 씁니다. 안 쓰는 말은 참 힘들어요. 입에 안 붙어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그러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는 얘기나 이게 바로 수요량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라는 곳에는 이만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자, 뜬금없이 수요량의 변화, 그럼 이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해야 되죠, 이게 순서 1번. X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 자,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야. 근데 가격과 수요는 무슨 함수야? 마이너스 함수.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죠? 이거를 그래프로 바꾸니까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수요량인데 우하향이에요. 그러면 이 우하향하는 이 선을 뭐라 그래요? 요 라지드.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 한다? 수요 곡선이라 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하향한다. 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가격이 변하죠.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고.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그래프 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이동한단 말이지. 한 번만 더 할게요. 가격이 변하죠? 수요량이 변해요. 그래프 상에선 가격이 변하죠?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점이동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변화야? 이거를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수요량의 변화, 그럼 뭐가 변한 거야? 자, 됐죠? 해당 재화의 가격. 즉, 아파트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량이 변하죠? 수요량이 변한다면, 이 수요량이 변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점이동이 나타난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로 돌아가야 돼요. 휴,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공급량의 변화가 안 돼요. 이게 똑같이, 이게 돼야만이 오늘은 못하고 이제 다음 과정에서 공급량의 변화를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공급량의 변화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가 막히면 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수학하고 논리가 똑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가감승제. 뭡니까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1번이 이겁니다. 그래야 분수가 된다고. 분수가.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뭐 자연수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뭐 유리수, 무리수 배우는데 그다음에 뭘 배워요? 인수분해 배운다고. 인수분해. 이걸 배워야 이제 방정식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방정식이 된 다음에 뭐가 가는 거예요? 함수로 가는 거예요. 함수를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같이 올라야 돼. 이렇게. 만약에 이거 모르고 이거 모르는 상태에 함수를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수포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포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기초가 없는 거야. 수업 시간에 DB 자니까. 그리고 대학 가려고 할래니 돼 이게? 되도 않는 소리지. 그거는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은.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하면 안 돼. 하루아침에. 이게 뭐 사회 국사예요? 암기 과목이야? 이게 무슨 이성계 아들이 누구냐? 이방원이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마지막에 점수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시장군수 구청장 외우듯 뭐 동의 요건이 3분의 2니 세율이 몇 프로니 그렇게 안 돼요. 부동산 학교.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사 생활 20년이 다 돼갑니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지쳐서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수요의 변화로 가는 건데,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게 이제 지금 오늘은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이거를 그냥, 잠깐만 소개만 하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이제 진도를 더 나가면서 아마 기본서 강의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이제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은, 자, 보세요. 아파트 수요량은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사실 이 아파트 수요량에 이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소득이라는 것도. 소득이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도 영향을 주더라 이거지. 기타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만 하냐면 이제 소득만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건 이제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이게 P 가격이고, 이게 Q, 수요량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래요. 이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 얼마야? 100원입니다. 100원일 때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10개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라고요? 100원. 100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야? 10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기준입니다. 기준. 그런데 이 소득이 보세요.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고 소득이 어떻게 돼요?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배우자 되시는 분이 연봉이 오를 수도 있고 연봉이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량을 늘려요. 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요량이 일로 우측으로 이동해야 돼요. 우측. 증가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소득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가격하고 수요량밖에 없어요. 소득은 없어요, 여기. 소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한 거냐면 이거는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이거를 고안해 내신 건데 이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한 거냐면 그분이 가격은 일정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일정할 때 소득만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조건은 일정할 때라는 유명한 가정이 붙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수요량에는 소득만이 영향을 준다. 나머지는 뭐야? 일정하다. 그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소득만 신경 쓰면 돼요. 이렇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소득만 생각해라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 그러시잖아요.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 똑같은 얘기야. 가격이니 나발이니 다 따지지 말고 소득만 따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격이 일정해야 돼. 왜냐? 소득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만 따진다? 소득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우측 이동해야 되죠? 이 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수요량이 증가하죠.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게 해요? 이 점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좌측 이동하는 거죠. 그래야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소득 이외의 요인은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일정합니다. 일정한 거예요. 여기가 기준인데 이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량 증가. 우측으로 가야 돼요. 수요량이 이쪽이니까 증가. 그럼 이 점이 A점이 요 B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소득이 감소했어요, 여러분.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측으로 가야 된다고요. 어디 가요? B로 이동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득이 감소하니까 수요량이 감소한 거죠. 이렇게 이 점이 결국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아까하고 다른 거죠. 아까는 수요량의 변화에서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점이 위아래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아래로. 근데 여기서는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아셔야 돼. 처음에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몇 번 수업을 2번, 3번 듣다 보면 돼요. 다 이치가 뭐죠? 소득 이외의 요인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로지 소득만 변하는 거야. 그럼 가격은 당연히 일정해야지. 그럼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뭐만 변해요? 이 점이 이동한다고. 평행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 이치 때문에. 그래서 우측 이동, 좌측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수학인데 이 선상에서 점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이 일로 갔다라는 건 선 전체가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가니까 몸도 따라간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우측 좌측 이동한다.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거를 우리가 수요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변했다. 가격 이외 요인이 변했다.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이동한 거예요. 그럼 우측 이동한 걸 뭐라 그래요? 수요 증가. 좌측 이동한 걸 뭐라 그래요? 수요 감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 그래프를 보고 이게 증가냐 감소냐 수요량이 변하냐 이거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처음에 좀 힘들죠 이거. 이제 어려울 겁니다. 아마 어려울 건데 그래서 이거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공급량의 변화와 그 공급의 변화인데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거를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여러분. 1교시, 2교시, 3교시에 설명한 내용 갖고 부동산 학개론이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총론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부동산학 개론 강사 얼굴도 보기 싫고 책도 보기 싫어요, 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격, 수요량 됐습니다. 가격, 수요량. 자, 여기가 X, 여기가 Y. 그럼 1번, 2번이죠. 자, 뭐라고 가정하냐면 아파트 수요량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물론 가격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하면 어떻게 돼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증가의 감소요? 감소. 요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X와 Y는 무슨 함수? 마이너스 함수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관계죠. 그래서 이걸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그럼 이것을 전제로 해서 가격과 수요량은 마이너스 함수니까 수요곡선은 뭐야? 우하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죠. 뭐라고 그래요? 수요량이 변화라지. 이거 수요량 변화. 뭐라고 그래요?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뭐야? 점의 이동. 그러면 결국 여기선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러면 가격이 변했으니까 이건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여러분.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가격이 여보세요. 가격이 100원. 일정하죠? 그림을 잘 보세요. 가격 일정하죠? 수요곡선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는 가격이 변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됐다.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 결론이 이거예요.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곡선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시험에는 수요곡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내지 않겠죠. 뭐라고 그래요? 수요곡선 자체 이동이다. 수요곡선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측 이동, 수요 증가, 좌측 이동, 수요 감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요거만 할게요. X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해당 제어와의 가격이다. 그러면 Y값은 뭐야?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고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하고 곡선상에선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점에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대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대요. 그때는 수요량이야 수요야? 수요가 돼요. 그래서 선이 우측 좌측 이동해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딱 이해하면 좋은데 아마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반복하셔서 여러분 거를 잘 만드시고 혹시 안 되면 그냥 진도 나가면 돼요. 진도 쭉 나가고 어차피 기본서 강의할 때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안 되는데 나는 그러지 마시고 계속 이제 앞으로 진도 나가면은 이제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입문 강의 끝나고 그다음에 또 기본서 강의 하거든요. 그때 기본서 강의 들으면 그때 이 얘기구나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됐다고 노여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입문 강의 1주차 강의인데요. 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